1986년 연재를 시작한 세인트 세이야의 원작 만화는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기 작품인 만큼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작 이외에도 외전과 속편 등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작품 속의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원작 이전 이야기 또는 같은 시기의 외전이 원작보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이제는 세인트 세이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작품부터 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1986년에 제작된 원작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세인트 세이야의 모든 작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인트 세이야는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 잡지 주간 소년 점프의 쿠로마다 마사미 선생이 세인트 세이야의 연재를 시작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국내에도 성투사 성씨라는 이름으로 해적판이 수입되고 당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동 좀비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인트 세이야는 원작 만화의 연재와 TV 애니메이션이 거의 동시에 방영을 시작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TV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진행이 원작을 추월하게 되면서 원작에는 없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내용이 추가되거나 원작과 다른 설정의 내용이 선행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세인트 세이야는 원작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서로 내용과 설정이 충돌하는 부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상한 아재의 리뷰에서는 일단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설명하되 필요에 따라서 원작 만화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인트 세이야의 원작 만화책 내용을 다룬 애니메이션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만화의 연재와 함께 방영된 TV판 세인트 세이야를 통해서 1기와 2기를 방영하고 나머지 3기는 OVA로 제작되게 됩니다. 정확히 정리해보자면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1기와 2기는 청동 5인방이 교황의 음모로부터 아테나의 환생을 지켜내고 성역으로 쳐들어가 12명의 골드 세인트와 혈전을 치르면서 교황의 음모를 막아내는 내용의 성역의 장이 1기, 그리고 부활한 바다의 왕 포세이돈으로부터 지상을 지키기 위한 아테나와 세인트들의 싸움을 다룬 이야기에 해왕 포세이돈의 장을 2기로 나누어 1986년부터 1989년까지 3년 동안 114회에 걸쳐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지만 원작 만화책의 내용의 후반기인 3기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서 팬들의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기약 없던 세인트 세이야의 후반부 명왕 하데스의 부활로 찾아온 위기를 그리고 있는 3기인 명왕 하데스의 장은 10수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가 돼서야 OVA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OVA도 하데스가 전대의 골드 세인트를 부활시켜 자신의 꼭 뚜각시로 삼아 성역 12궁을 침범하는 내용의 명왕 하데스 12궁 편과 안드로메다 슌의 육체로 부활하려는 하데스에 맞서기 위해 명계로 향하는 이야기를 다룬 명왕 하데스 명계편, 마지막으로 골드 세인트의 희생으로 세이야를 비롯한 5명의 브론즈 세인트가 하데스와 최후의 결전을 맞게 되는 명왕 하데스 엘리시온 편, 이렇게 3기로 나누어 제작해 세인트 세이야의 원작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원작의 시대에서 약 243년 전에 있었던 아테나와 하데스의 성전을 다룬 로스트 캔버스가 만화책과 OVA로 제작되고 로스트 캔버스 이후 정식 후속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루토와 같이 세이야들의 다음 세대 이야기를 다룬 스피노프 작품인 세인트 세이야 오메가가 2012년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었으며 명왕 하데스의 장에서 청동 5인방을 엘리시온으로 보내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골드 세인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 부활하게 된 이야기를 다룬 소울 오브 골드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방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다른 외전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데 세인트 세이야 원작의 1기와 같은 시간대에 여성 세인트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 세인트야 쇼가 2018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것을 끝으로 2019년 지금까지 일본에서 만들어진 TV 애니메이션, OVA, 세인트 세이야 작품들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극장판 6편이 개봉했는데 세인트 세이야 TV 애니메이션이 방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훗날 세인트야 쇼의 베이스가 되는 브라의 여신 에리스가 지상에 강림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극장판 사신 에리스와
북유럽에 아스가르드가 등장해 TV판에도 아스가르드의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하게 된 신들의 뜨거운 싸움, 그리고 소년점프 20주년 기념작으로 제작된 진홍의 소년 전설이 연달아 개봉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루시퍼까지 등장시키는 최종 성전의 전사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TV 애니메이션 3기에 속하는 명화 하데스의 장 뒷이야기에 대한 미공개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든 극장판 청계편 서주까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극장판은 원작의 내용에서 독립적인 패러럴 월드에 가까운 작품들이지만 청계편 서주의 경우는 원작 내용 중 명화 하데스에 이어지는 속편으로 기획된 작품으로, 원래는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처럼 3편 정도의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청계의 서주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시리즈를 제작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결국 넥스트 디멘션 명왕신화가 세인트 세이야의 정식 후속 작품으로 만화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극장판 중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만들어진 레전드 오브 생크추어리는 원작 내용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하려 한 것 같은데, 짧은 런닝타임 안에 방대한 분량을 우겨넣다 보니까 스토리의 전개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뭔가 파이널 판타지 게임에서 본 듯한 캐릭터 디자인에 전대물스러운 세인트들의 모습 때문이었는지 이 작품 역시 좋지 못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넷플릭스에서 세인트 세이야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패니메이션이 아닌 미국 감성으로 다시 탄생한 세인트 세이야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세인트 세이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색다른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감상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안드로메다 신이 여자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시라면 이 작품은 그냥 없는 걸로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애니메이션 이외에 만화책으로 나온 외전 작품들을 포함해서 세인트 세이야 세계관 속의 시간의 흐름 순으로, 그러니까 세인트 세이야의 작품들을 사건이 발생한 순으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선 원작 이전에 있었던 성전을 다룬 로스트 캔버스, 그 다음으로 원작의 프리퀄 내용 중 교황의 암수에서 갓난아기인 아테나를 골드 세인트 사지타리우스의 아이오로스가 구해내는 내용의 에피소드 제로, 그리고 이 사건 직후 아이오로스의 동생인 레오의 아이오리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피소드 G가 연재되고, 에피소드 G의 속편인 에피소드 G 어세신도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원작인 세인트 세이야와 세인티아 쇼인데, 원작 세인트 세이야에 속하는 애니메이션은 TV 애니메이션으로 세인트 세이야 114편과 OVA 명화 하데스 1, 2, 3기까지가 원작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뒤로 하데스와의 성전에서 자신을 희생한 골드 세인트들의 이야기인 소울 오브 골드가 이어지며, 세인트 세이야의 정식 속편이지만 아직 애니메이션화 되지 않은 만화 넥스트 디멘션을 마지막으로 오메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 발생 순으로 세인트 세이야 작품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차례대로 감상하시면 세인트 세이야의 세계를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원작부터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극장판은 대부분 패러럴 월드 작품으로 스토리 진행과는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우선 원작 내용의 하데스 편까지 보신 뒤에 극장판 작품들을 편하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인트 세이야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작품인 만큼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수상아라제 리뷰에서는 일단 코믹스를 제외한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코믹스의 내용도 간간히 언급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아라제의 세인트 세이야 리뷰의 두 번째 영상, 세인트 세이야 작품 정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래된 만큼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빼먹고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작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세인트 세이야의 대표적인 작품은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인 세인트 세이야의 스토리 리뷰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